안녕하세요. 줄리 타로 명리 줄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타로와 명리 코너 이민년 2022년도 한 해 운세를 좀 여러분께 간략적으로 알려드리고 넘어가려고 이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민년 운세 풀이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찍기로 마음을 먹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2022년도는요, 임수, 물과 그리고 지지에서는 인이라고 하는 호랑이의 해입니다. 물은 사주에서 검정색을 의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은 호랑이의 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민년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시작일을 사주에서는 입춘일로 보거든요. 달 기준이 아니고 입춘일 기준인데요. 2월 4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2022년도 그리고 입춘일 보통은 입춘 다음에 음력 1일이 있는데요. 희한하게 올해는 음력 1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연휴 끝난 그 다음 날 바로 입춘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이한 점이 있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이민년에 대한 간략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인이다 라고 하는 글자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글자예요. 왜냐하면 인, 묘, 진 우리가 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우리는 받아들이죠. 이렇게 순서가 가잖아요. 그래서 봄의 계절을 임묘진의 계절이다 라고 하고요. 여름의 계절을 사오미의 계절이다. 가을을 신유술, 겨울을 해자축의 계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긴 겨울의 인고의 시기를 잘 견뎌내고 새롭게 다시 봄의 계절로 돌아온 그런 호랑이의 해를 맞이했다. 그래서 이렇게 신축년까지 해서 아직 신축년 절기상으로는 아직 2022년도 이민년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축년까지 해서 인고의 시기를 겪고 마무리, 끝맺음을 하고 그리고 인목의 새로운 시작의 사이클에 우리가 지금 준비선에 서 있다. 준비선에 우리가 모두 서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여러분의 사주마다 다르실 거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신축년에 들어가서 직장 변화 혹은 여러분 커리어 변화 또 여러분 인생의 변화 결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출산을 하셨거나 아니면 뭔가 안 하던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시작의 기운이 왔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 과거의 뭔가는 마무리 짓고 새로운 시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라는 거는 또 생명이 탄생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인이라는 글자를 희망으로 봐요. 호흡. 희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끝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준비선상에 서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이라는 글자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인이라는 글자가 운동하는 바를 말씀드리기 전에 인이라는 글자의 모습을 좀 보고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임이라는 글자는 오행에서 물을 의미하고요. 물. 인이라는 거는 나무를 상징합니다. 나무. 목이죠, 목.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무를 떠올리면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림을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무 가지가 있고요.
이파리가 이렇게 막 있어요. 이 나무잖아요. 나무가 어디에 심어져 있죠? 땅에 심어져 있죠. 토. 그럼 물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물이라는 거는 이 나무 뿌리가 아주 깊숙이 우리 땅 밑에 있기 때문에 뿌리가 얼마나 긴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 뿌리가 땅 밑에 있는 지하수, 물을 끌어당겨서 줄기를 타고 이 나무 통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네, 그렇게 해서 나뭇잎이 열리고 열매가 맺히고 하는 과정이 우리 인생의 어떤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물이 어디에 있죠? 땅 아래에 있죠. 나무는 지상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연이다. 여기는 물이고 여기는 나무예요.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이라면 목화는 여기서 나뭇잎이라든지 꽃이라는 거는 또 화로 보거든요. 위로 이렇게 발산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러면 목화는 위에 있고 네, 위에 있고 이 수라는 글자가 어쨌든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를 생각해보면 물이 위에서 똑똑똑 떨어지잖아요. 이게 무거워서 위에서 입자가 무겁다 보니까 위에서 수증기로 해서 물이 만들어졌을 때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작용 없이 중력에 의해서 무거우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는 사실 입자 자체가 좀 무겁다. 응축하고 수렴하고 금수의 기운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수의 기운을 음의 기운으로 보고 목화를 양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민년의 모습을 보면요. 거꾸로 되어 있죠. 보통 무거운 게 밑에 깔리는데요. 그런데 이민은 음이 위로 올라가 있고 양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한 글자예요. 네. 그래서 이민이라는 글자를 갖고 이제 태어나신 분들은 뭔가 아이디어적인 발상이 사고 전환이 굉장히 잘 되시는 분들이 많고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죠. 남들이 모르는, 못 해내는 뭔가 아이디어로 일을 해나가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이민이라는 글자 자체가 구조 자체가 위아래가 바뀌어 있다. 음양의 그 위치가 그리고 양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또 화의 기운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병화, 태양 양 중에 양을 병화로 보는 이유는 병화의 상징이 태양이기 때문이에요. 태양은 보통 위에 뜨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양이 밑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세상의 틀이 바뀐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알던 세상이 신축년까지 마무리가 되고 이민년부터는 정말 다른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하는 바가 큰 그런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임수가 여러분의 사주에서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의 사주 원국의 인목과의 관계성을 따져봤을 때 이것이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가 좀 많이 바뀌겠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임수라는 것이 물이고 물은 지혜가 축적된 것을 의미해요. 그도 그럴 것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까지 해서 그 앞에 많은 뭔가를 거쳐서 많은 시행착오들과 경험들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수일간들을 지혜롭다, 지혜가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지혜를 뭔가를 이 나무라고 하는 새 생명에게 전달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지혜를 전달하는 모습. 인이라는 거는 호랑이이기는 하지만 사실 인을 월로 따져보면요. 아직 춥거든요.
우리가 인월을 떠올려 보면요. 양력으로 2월이거든요. 인월이. 근데 2월달 생각해 보시면 새싹이 아주 조그만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지, 새싹이 올라와서 뭔가 싹이 터서 자라고 있는 걸 보려면 사실 묘월이 돼야 돼요. 3월. 3월 정도 돼야 좀 쌀쌀하지만 그 봄을 알리는 봄꽃들이 이제 조금씩 피기 시작하고 새싹이 올라오는 시점이잖아요. 인월까지는 아직 작거든요, 잎사귀가. 호랑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어린 아기 호랑이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호랑이에 대한 싹은 맞으나 아직 다 자란 호랑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기에게, 이런 생명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입장이니 임수의 어찌 보면 좀 의무나 책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막중한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새 운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임수라는 것이 천간에 있고 여기가 지지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준 기운이라면 지지에선 이제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천간에 대한 기운,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준다. 현실에서 뭔가 이걸 가지고 현실에서 적용을 한다라고 봤을 때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인목은 제가 시작의 의미가 있고 또 희망을 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시도를 많이 하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이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아기 호랑이고 어린 나무예요. 어린 나무. 그러니까 아직 새싹이죠. 싹이 올라온 상태인 거죠. 이 새싹은 자라야 되는 시기가 오래 걸리잖아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우리가 아기 때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어린이가 되어서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동안에 사실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게 되고 공부를 잘 하기도 했다가 또 공부를 안 하고 방황도 했다가 내 인생을 그 길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다 시행착오의 과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은 없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뭔가 나의 것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뭔가 시도를 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술을 배부를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나무를 키워내는 모습인데,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음양이 바뀐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인목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갑이거든요. 욕식갑자에서 갑목을 사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글자로 보기 때문에 가장 윗사람에 대한 의미도 있어요. 이 인목에 대한 의미 말고, 네, 이렇게 관계로 봤을 때 사실 뒤에 오는 자가 어린 아이라고 본다면 이민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 그냥 천간의 글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갑목이 가장 연장자고 임수가 어쨌든 갑목보다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본다면 사실 임수의 해이기 때문에 지혜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젊은 사람이 연장자에게 뭔가를 알려주게 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상이 틀이 바뀐다라는 것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도 그럴 게 앞으로 점점 IT화 되어 가고 있고 비대면화 되어 가고 있고 비대면으로 테이크아웃도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같은 곳에 가서 그 화면 스크린 터치를 해가지고 그 카드 결제를 해서 물건을 사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서비스를 어른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과학의 문명이,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 하루하루 계속 변하고 있고 계속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이 현대의 어떤 IT 기술 쪽으로 가장 특화돼서 가장 많이 잘 활용하고 그것을 이용해 나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인년이잖아요. 네, 임인년에 이 인목이 어떤 운동을 하는지 좀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인목은요, 봄에 대한 상징이 있고요. 봄이다 라고 한 글자는 인, 묘, 진 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봄이라는 것은 이제 목 운동을 하는 계절입니다. 새싹, 만물이 탄생이 되어서 자라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운동은 제가 또 묘를 썼네요. 오술을 이제 인오술 운동을 한다. 여기는 화의 운동을 하는 글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비교해 보실 것이, 인이라는 글자는 같으나 여기는 나무가 왔고요. 여기는 화가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뒤에 글자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글자가 왔어요. 진토는 진 중에 개수가 있죠. 을목이 있고, 술 중에는 신금과 정화가 있습니다. 술토는 좀 건조한 가을을 대표하는 그 토고, 진토는 봄을 대표하는 토입니다. 그래서 인오술 운동을 하느냐, 임묘진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시작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인이라는 글자가 어쨌든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사주에서 어떤 글자가 있느냐, 묘가 있느냐, 진이 있느냐, 혹은 술이 있느냐, 오가 있느냐, 이런 어떤 조합에 따라서 여러분이 올해 이민년을 시작하시게 되는 일이 언제 끝이 나게 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목 안에 지장간을 좀 보면요, 무, 병, 갑, 이렇게 3개의 글자가 들어있는 글자예요. 방금 전에 봄 운동을 한다, 목 운동을 한다, 임묘진 운동을 한다 라고 한 것은 갑이라는 글자 때문이고요. 이제 무토는 토는 중립이기 때문에 밑에 이제 인오술 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병화 때문에 그런 기운이 있는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표를 한번 그려볼까 해요. 이민년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제가 물부터 적어볼게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자, 이렇게 두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두고 본다라고 했을 때, 자, 물을 제압하는, 그러니까 물이 제압당하는 글자 말고 물이 제압을 하는 글자는 화죠. 이렇게 극을 합니다. 네. 이 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오술 운동 때문인데요. 여러분 사주 원국에 인오술 운동을 하는 글자가 지지에 있다라고 한다면, 임수가 들어왔을 때 화의 운동으로 불이 확 타버리면 수가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수가 여러분 사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기운이다 라고 한다면 화가 너무 강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운동의 어떤 그 기세적인 부분이 그렇게 흘러가고, 또 임수라는 글자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기신이다, 흉신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인오술 운동을 하는 글자가 있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조금 흉신을 제압하는 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묘진 운동이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수생목으로 흘러가잖아요. 이것은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누구에게? 나무에게. 지금 수생목의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임수 입장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혜가 축적되어 있다, 뭔가 지식적인 부분이 있다, 경험치가 쌓여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나무에게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인이 식신으로 들어오는데요. 식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길신이죠. 임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이 식신이라는 이 명칭은. 그래서 임인이라는 글자 자체가 올해는 나누어주는 해다. 나누어준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봉사의 개념으로도 보고요. 보시한다 라고도 보고요. 이렇게 뭔가를 베푼다 의 개념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 되는 해다. 그런 어떤 선행들이 많이 보여질 때 운이 좋게 흘러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민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뭔가 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그러니까 뭔가 종교성에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종교단체 같은 곳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절이 되었든 교회나 성당이 되었든 이런 곳에서 정기적으로 뭔가 바자회를 해서 불호유독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선행을 순순한의 기능으로 돌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형태하고도 좀 닮아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좀 돕고 베푸는 그런 사회가 될 때 이민이라는 해는 더 좋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임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식을 나누어주고 내 것을 나누어주는 이런 개념이라고 봤을 때 나누어줄 수 있는 임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 역할이 커지겠죠. 여러분 사주 원국에 금과 수가 원국에 얼마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임수가 조금 나 힘들 것 같아, 혹은 올해는 조금 해볼만해, 이것이 좀 많이 나뉘게 되는 그 판가름이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수생목으로 목을 살려낼 때 에너지가 많이 빠지겠죠.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겠죠. 내 것을 일방적으로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에너지 소비가 되죠. 그것을 사주에서는 설기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에너지 설기가 많이 된다. 그런데 또 인호술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에너지 설기가 이미 운에서 되고 있는데 내 사주 원국에서 또 화운동을 한다, 인호술 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극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극이 당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여러분 사주가 인호술, 임묘진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금과 수가 얼마나 충분히 임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겠다. 어쨌든 임수가 좀 만물을 좀 포용하는 글자이기도 하거든요. 호수에 빗대기도 하고 물상적으로 봤을 때 호수다 이렇게도 보고 어떤 바닷물 같다, 아니면 호수물이다, 저수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저수지는 이제 토가 있을 때 이야기고, 어쨌든 임수 자체는 이제 호수라고 보는데 이 뭔가를 포용하는 거잖아요. 바닷물 안에 생명체들이 많고 포용하는 글자라고 봤을 때 이 대자연의 어떤 포용성, 그런데 대자연이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임수가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에 따라서 올 한 해는 많이 계흉화복이 달라지겠다. 그 핵심적인 글자가 이 세운에서 오는 임수와 임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타로 카드로 좋은 카드만 뽑는 것이 아니라 좀 그 외적인 카드들도 뽑아가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타로 카드를 같이 뽑아주셨을 때 더 좀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민년 운세는 좀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2022년 이민년 임수일간 분들을 위한 운의 흐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입장에서 임수 똑같은 글자를 만나면 비견이 되고요. 인목을 만나게 되면 식신이 됩니다. 그리고 12운성은 병지로 들었고요. 지장간 글자를 한번 써볼까요? 무, 병, 갑.
편재, 그리고 식신, 모토는 편관이 되죠. 자, 일단은 써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견운이 들어왔다. 비견인데 지지에 무엇을 들고 들어왔느냐. 식신이다 라고 하는 길신을 들고 들어왔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임술관 분들 중에서 동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 네. 그 동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되느냐. 일단 인목이라는 것 제 인트로 부분에 이제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희망을 가지고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시도해보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사주 원국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식신이든 상관이든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가 지금 이민년에 딱 들어오게 되면서 비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식신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운에서.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딱 통하게 되는 거죠. 통하게 되면서 동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커진다. 언제? 입춘되면서부터 바로 시작이 되실 거예요. 2월 4일 넘어가면서. 근데 저는 사주에 물이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경쟁 구도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동업이 아니라면 어떤 사업을 두고 경쟁 구도로 가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이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분야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경쟁 구도에 놓인 다른 사람도 그걸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무엇을? 식신에 대한 부분을. 네. 이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걸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전문성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뭔가 특화된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동업이 아니라 경쟁 구도로 간다면 사실은 재탈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재성을 두고 누가 먼저 가져가는 거, 탈재의 개념인데 이런 개념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동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돈을 분배해야 되겠죠. 나눠야 되겠죠. 사실은 비견 겁재 운이 왔을 때는 약간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눠 가져야 되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재물을 분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동업을 진행하셔야 되겠죠. 동업이라는 것이 사실 수익이 나면 비슷하게 가져가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겠다. 그리고 저는 지금 사업을 할 만한 나이가 아닌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독립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발적으로 나 좀 독립해서 혼자 살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립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이제 어린 친구들이라고 본다면 친구가 전부인 나이잖아요. 10대 때는. 네. 그럴 때 친구와 식신, 뭔가 하고 싶었던 거를 발산하는 거죠. 그동안 계속 뭔가 공부했고. 왜냐면 경자년에도 인성이 들어왔고, 신축년에도 인성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봄이 시작이 되면서 친구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식신, 뭔가 활동성에 대한 글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또 병이라는 것은 역마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올 한해는 그래서 임수일관 분들 역마성이 굉장히 커진다. 활동성이 커진다. 누구와? 내 친구와. 이것이 역마성이 이제 사업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넓은 분야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걸로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 식신을 만났다. 전문적인 분야다. 그냥 한철 장사하고 말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기술을 가지고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있느냐? 비견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만 하지 말고 같이 하자. 이렇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간의 힘이 약하다라고 한다면은 비견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거고요. 네. 어쨌든 도움을 주고받는 해. 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만약에 여러분 사주 원국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목이 없었던
어떤 임수일간은 건강이 좋아집니다. 결국에는 물이 고여있지 않고 물이 흘러야 사실 물사주들은 건강해요. 그런데 나무가 없는 분들은 내 활동성이 묶여있는 거거든요. 내 활동성에 대한 글자가 비어있기 때문에 건강적인 면에서 약간 안 좋았다가 식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몸이 풀리죠. 그래서 몸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나무의 기운이 없는 수일간들 건강 상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으실 거예요. 또 건강적인 면에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주들이 신왕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사주가 강한데 나무가 약해요. 그런데 인목이다라고 하는 글자는 사실 물을 많이 빼갈 수 있는 글자거든요. 그럼 이제 수생목이 되면 에너지 설계가 되니까 그동안 뭉쳐 있었던 기운이 딱 풀리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아, 이제 좀 살 것 같아. 좀 몸이 좀 풀리는 것 같다. 기운이 도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사주 원국에 화가 많아요. 불이 많다, 내 사주에. 화다자라고 부르는데요. 불이 많은 경우는 에너지 설기가 많이 될 수가 있죠. 에너지 고갈 쉽게 된다. 특히 여러분 사주 원국에 오화나 술토가 있어서 인호술 운동으로 화국이 돼버려요, 지지가. 그런데 여러분 사주에 금이나 또 수가 별로 강하지 않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금방 불기운이 너무 불바다가 돼버리면 오히려 물이 수증기가 돼서 없어지잖아요. 에너지 고갈이 쉽게 될 수가 있죠. 그럴 때 비견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때는 또 그냥 경쟁 구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도 흘러갈 수가 있다. 만약에 인호술 운동을 하시게 되는 그런 분들이라면 여러분 인목 안에 어쨌든 편관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주 원국에 또 편관이 있다. 토가 있다. 그러면 이제 화생토로 가기 때문에 지지 화국과 함께 토가 있다면 나를 칠 수 있는 요소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속도 조절을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문성을 가지고 돈을 벌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지에 화가 있는 분들은, 특히 오화가 있는 분들은 식신생재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재성운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확 가져올 수 있는 해가 되실 수 있는 거죠. 대신에 그 그러니까 식신생재가 돼서 재성이 살아나게 될 때 비견에게 어쨌든 그 수고비는 서로 이렇게 좀 나눠 가져야 되는 모습은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인도수 운동을 하면 어쨌든 동업을 해서 돈을 버는 모습이고, 인묘진 운동을 한다. 목 운동을 하는 글자들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편관을 나무로 식신으로 해결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식신제살 하는 모습으로 흘러간다. 묘, 진토가 있다면 이것을 나무 운동으로 해서 식신제살하는 모습으로 간다. 이것도 결국에는 내가 어려운 요소, 답답한 요소를 여러분이 해결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임술관 분들 올 한해 역마성으로 그리고 올해 이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사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전체 확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은 또 하나의 사업 분야를 하나를 좀 더 넓혀서 이 분야는 또 동업으로 가져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굉장히 그동안 막혀 있었다면 그동안 좀 많이 풀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수생목의 운동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주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만약에 임술관 분들 중에서 이제 나무가 용신인 사주들은 굉장히 좀 원래 하던 대로 흐름이 흘러갈 건데, 유금이나 신금 이렇게 뭔가 금에 대한 기운이 있어서 인성적인 부분, 금에 대한 기운으로 사주가 흘러갔었던 분들은, 그런 분들은 조금 인목이나 이런 목화의 기운으로 가는 것이 달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편하기 때문이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글자가 와서인데요. 어쨌든 식신이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금수 운동으로 사주가 풀리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수생목의 흐름으로 흘러가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다양하긴 하지만, 이번 2022년도는 수생목의 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사람, 동업이 됐든 경쟁 구도가 됐든 어쨌든 간에 비견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 좀 활동성을 가져다 주는 그런 모습이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요소와 조금은 감안해야 되는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봐야 되는 네, 그런 한 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타로 점을 좀 뽑아보도록 할게요. 다들 뽑아볼게요. 와, 임술관 분들 올해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일단 이 첫 번째 나온 카드는 동업을 할 수 있는 네,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 입장에서 와 진짜 나한테 기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 법한 네,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일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 이것도 굉장한 명예에 대한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 한 해가 기회가 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온 카드는 사실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어떤 변화를 끌어내시는 그런 상황에서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가 나왔네요. 와. 사실은 뭐 경쟁 구도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재성에 대해서 좀 나눠 가져야 되는 부분. 사실 근데 이거는 동업을 하게 되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사주에선 그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업을 해서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많은 한 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도, 와, 진짜 나한테 올 한 해는 선물 같은 인연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드시겠다. 와. 너무너무 좋은 예, 그런 의미의 카드가 나와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고 나와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조금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카드로 보여져요. 그리고 사실 건강적으로 조금 안 좋으셨던 분들은 건강적인 면에서도 뭔가가 채워지고 활동을 하게 되면서 건강해지고 그러면 여러분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한 해 보내실 것 같습니다. 연애운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연애운에 대해서 네, 남성분 먼저 지금 솔로인 임술관 남성분들 지금 일단 딱 카드에서는 누군가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카드가 없고요. 지금은 현재 힐링의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만 카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찌 보면 마음에 좀 정화를 하고 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 카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분의 그냥 생활을 잘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요, 그 상황이 금방 바뀔 거래요. 상황이 빠르게 바뀌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렇게 솔로에 대한 생활, 화려한 솔로에 대한 생활이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나서 임술관 남성분들께 찾아오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돈을 많이 만지게 되는 흐름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게 약간 우정 아니면 어린 시절이 좋았던 상황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상황, 가족에 대한 좀 큰 끌어당김을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딱 누군가가 들어온다라는 것에 대한 카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누군가가 들어오는 카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는 확실히 생기는 한 해가 되실 것 같고요. 비견이 결국에는 친구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카드는 또 우정에 대한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 혹은 여러분이 믿을 만한 임수일간 남성분이 좀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다. 네. 딱 이성이 들어온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조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여요, 카드에서.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의 만족도적인 면에서는 꼭 누군가 연애를 해서가 아니라 만족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카드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목이라는 나무 안에 관과 재가 같이 있어요. 재관. 애인이고 사실 여기는 이제 또 자식으로도 보거든요. 근데 그것이 위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 인목 지장간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이 글자가 다 세월에서 월운에서 그 글자가 올라오게 되면 이제 그것이 발동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어떤 운의 흐름인지 아직 올해 병호월이 있나요? 그러면 여자를 만날 수도 있는 달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민년 월에 대해서 아직 다 보지를 않아가지고, 어쨌든 이민년에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카드에서는 일단은 누군가가 딱 들어온다에 대한 카드는 나오지 않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임수일간 여성분들에 대한 카드 뽑겠습니다. 임수일간 여성분들은 처음부터 누가 들어오는 걸로 나오네요. 일단 카드를 다 뽑아보고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임술간 여성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대요. 여러분이 이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라고 느꼈던 약간 토의 기운이 있는 남성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남성분이 너무 여러분에게 어떤 흐름이 여러분이 맞춰주지가 않고 속도가 너무 느린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속도는 만약에 50km였는데 이쪽 남성분은 10km에서 20km 너무 천천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시다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인생에 갑자기 팍 치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분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거고요. 내가 바라는 연애를 하고 싶었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드시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실 거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다. 좀 적극적으로 나가봐야 되겠다. 여러분도 좀 그 마음이 동하게 된다. 그래서 올 한 해 역마가 든다라고 했잖아요. 네. 누군가 만나기 위해서 역마를 하게 되는,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좀 진지한 만남이 시작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누군가가 들어오는 그런 카드가 나와주었네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조금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 더 있으신 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남성분들은 마음의 좀 치유의 과정? 그런 상황에 놓여져 계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연애운까지 카드를 좀 뽑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기 전에요. 임수일간 분들을 위한 전체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The answers are within. 여러분이 만약에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하시다가, 사실 새로운 걸 시작을 한다는 거는 제 인트로 부분에 설명드렸다시피 뭔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 자란 나무가 아니라 이제 자라나야 하는 그런 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문 분야를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약간의 시행착오, 우여곡절은 조금 있다. 근데 그때마다 정답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The answers are within. 정답들이 여러분 내면 안에 있습니다. 라고 카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opening to your spiritual source. 같은 내용의 카드예요. 사실 조금씩 결은 다른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정답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내 안에, 당신의 안쪽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에 어떤 영적인 뭔가 하나를 열어보라는 거죠. 지금 이 finding a sanctuary라는 것이 신성한 무언가를 찾아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답은 내 안에 있으니까 당신 안에서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라. 그런 내용의 카드예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 지혜들을 이용해서 식신을 열심히 키워나가야 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답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맞죠. 네. First light, beginning a new cycle.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챕터가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런 메시지까지 함께 뽑아봤습니다. 임술관 분들 새로운 어떤 시작, 그리고 새로운 사업, 그리고 독립을 하는 것도 결국은 내 인생의 새로운 뭔가가 한 챕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뭔가가 새롭게 시작되는 해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들을 가지고 올 한 해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목운동을 하는 시기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식신을 열심히 갈고 닦은 것으로 계속 키워나가시면서 사업도 번창하시고 그리고 건강적인 면도 사실 식신에 대한 글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 관리도 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임술관 분들 그러면 이렇게 바빠지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리딩이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개수일간 분들을 위한 이민년 운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 입장에서 임수를 보게 되면 겁재가 되고요. 인목을 만나게 되면 상관이 됩니다. 개수가 인목을 보게 되면은 12연성으로 목욕지에 놓이거든요. 목욕. 자, 지정관을 일단 써볼게요. 무, 병, 갑. 무토는 정관이고요. 병화는 정제가 되고요. 갑목은 상관이 됩니다. 이렇게 지장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적어놨어요. 개수 입장에서 임수를 보면 겁재가 되죠. 겁재가 신약이신 분들께는 좋아요. 신약인 분들한테는 좋다. 왜냐하면 내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제 관이 너무 많은데 나는 신약해서 너무 힘들다면 겁재가 나를 와서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사주인 경우에는 좋죠. 그러나 개수일간이 일간 자체가 힘이 좀 있어요. 그런데 겁재가 들어온다면 신강이나 신왕하신 분들은 관을 두고 다투게 되거나 아니면 내 돈을 가져가게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좋고 나쁨이 좀 뒤바뀌게 되는, 나뉘게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겁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돈 나갈 일이 있어요. 일이 생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운에서 왔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경쟁 구도로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내가 고용을 하거나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뭔가 수고비로 돈을 줘야 되는 상황 있잖아요.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 것이 이제 겁재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개수 입장에서 인목을 만났을 때가 약간 이 삼관으로 들어왔다는 게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해 볼 법한 일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민이라는 글자는 역마를 가지고 있고요. 인목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직살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시도하고 뭔가 움직이게 돼요. 근데 그게 욕지로 들어왔다라는 게 약간의 구설이 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욕이라는 게 약간 도화의 의미가 있거든요. 끼하고 관련이 있어요. 끼. 이게 이제 싱글이신 분들,
미혼이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기혼이신 분들한테는 좀 흉신적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성이 잘 꼬여요. 이성이 잘 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성이 잘 꼬인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성이 꼬이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주에 오화나 술토가 있어요. 그러면 인목이 들어오게 되면은 화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제가 인트로 부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개수 입장에서 화는 재성이죠. 근데 이 상관이 어디서 왔느냐? 겁재에서 온 거잖아요. 임수가 와서 가져간다라는 거죠. 사기수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면 돈도 날리고 마음의 상처도 입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운의 흐름이다. 특히 오화나 술토가 있을 때. 이게 이제 부부의 관계로 놓였을 때 이성이 자꾸 꼬이면 부부싸움을 하게 될 일이 생기잖아요. 자꾸 이성이랑 누군가 통화하는 것 같고 카톡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잔소리 하게 되고, 그러면 부부싸움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성분 입장에서는 상관이 들어오게 되면 상관 견간한다라고 하잖아요. 상관이 내 정관을 밀어내는 거죠. 네. 이런 구조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미 지장간에서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간목이 무토를 탁 밀어내죠. 그런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경간을 하게 될 때 부부 싸움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잔소리로 남편을 이렇게 때리는 거죠. 후려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부부 싸움이 일 것 같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 순간을 조금 모면하시고, 예, 모면하시고, 조금 이따 얘기하자 하고 좀 진정되고 나서 이야기하고, 약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혜롭게 대처하시는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커플이거나 부부 사이에서, 예, 커플 상관이 좀 흉신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네. 그리고 아까 오술, 인오술 화국 운동을 하게 될 때 겁재가 왔기 때문에 사귈 수 있을 수 있다. 네, 이 부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관제하고 관련이잖아요. 관제 구설. 실제로 이렇게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놓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깜짝 놀랐네, 진짜 이렇게 될 뻔했네,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약간 그럴 때 좀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쓸어내리게 되죠, 우리가. 네, 그걸 관제구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것이 이제 부부 사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성이 꼬이고 이런 사기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좀 잡음 같은 것들이잖아요. 인생에 내 인생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잡음? 이게 이제 인간관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지금 애인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직장 내에서 뭔가 불화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상관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잔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상관의 운이 왔을 때는 상대방이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탁 치고 나가서 그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말이 탁 나가게 되어 있어요. 상관이. 근데 그게 내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내가 이거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는 건데, 의견을 내는 건데, 그 남들이 봤을 때는 내 윗 상사를 내가 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상사와 불화가 생길 수도 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상사가 또 가만히 있겠나요? 가만히 안 있죠. 그러면은 사표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주에 만약에 이제 사업이나 장사를 할 만한 그런 사주명이 아닌데 상관운이 와서 일을 때려치게 되면, 그러면 다른 회사를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조금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이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주 자체가 지금 이게 세운의 상관의 운이 직업적으로 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계속 그 정관의 길을 가야 되는 사주라면은 올해는 조금 입을 다무는 게 더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개수일간인데 상관적인 직업을 갖는 사람이에요. 뭔가 말로 하는 직업을 한다거나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 연예인이라든지 뭐 진짜 상관의 직업이 되게 다양한데 예체능 쪽이 대체적으로 상관적인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뭐 가수가 될 수도 있고 배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상관적인 게 운동도 관련이 있고 예술 쪽으로 관련이 있어요. 예체능 쪽으로 예술, 체육 이런 쪽으로 그런 쪽 직업을 갖게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누군가와 콜라보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지금 직장을 다닌다. 이제 그러면 조금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이런 예술 쪽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꼭 연예인만이 아니라 디자인 관련된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업계에 있는 사람이랑 콜라보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고 이렇게 조금 근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던 일을 때려치고 직장을 뛰쳐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지 않게끔 네, 여러분이 조금 그런 상황이 올 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좀 알아차리시면 그게 좀 반감되거든요. 좀 줄어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개수일관 분들이 신축년에 편관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셨을 거예요. 힘든 상황이 자꾸 나한테 주어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나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물이 고여있지 않고 물이 흐르는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좀 건강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좀 순환이 되는 것 같으니까 괜찮아져요. 그러다가 상관이 흉신적으로 작용이 되면 내가 뭔가 상승 곡선일 때 사실 뭔가가 좀 안 좋게 되는 상황일 때 그렇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이 좀 잘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성을 조심해야 되고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은 조금 거리를 좀 둘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겁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도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성의 표시하면 하면 되고 대신에 뭔가 일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얽히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개수일관 분들을 위한 리딩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 타로 카드로 여러분께 혹시나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네, 카드 좀 뽑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타로카드에서는 개수일관 분들 가족 간의 시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라고 하고요. 가족들과 보낼 만한 시간이 왜 생길까요? 보통 우리가 가족 간에 회의를 하거나 뭔가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거나 할 때 집안에 뭔가 큰 일이 있거나 경사가 있거나 할 때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서로 토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좀 뭔가 모여서 이야기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변화가 생기긴 생긴다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신상의 변화가 일어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올 한해 좀 동분서주 왔다 갔다 역마성에 대한 어떤 직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연애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실 만한 일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이성이 좀 들어오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개수일간 여성분들은 특히나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나이가 좀 많은 분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어 보이고요. 남성분들도 뭔가 여성분이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주된 여성에 대한 카드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카드에서는 이성이 둘 다 들어온다 약간 그런 곳에 대한 힌트가 많이 나와줬고 또 다른 카드를 좀 뽑아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연애 시작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뭔가 동분서주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게 될 수 있고 그 만나게 되면서 이제 관계가 막 시작이 되는 그런 카드가 나왔네요.
사실 이 마지막에 이 뽑은 카드는 또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적인 부분하고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겁재에 대한 카드로 보여지고, 겁재가 들어와서 관계를 이제 막 시작을 하게 될 때는 법률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다 싶으면 멘토가 될 만한 사람하고 좀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연애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이제 관계가 막 시작되는 관계. 네. 오래 깊어진 사람이 아니고, 오래 만나서 깊게 만난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일단 남성분들 먼저. 네, 남성분들 먼저. 계속이란 남성분들, 여러분이 마음에 들 만한 누군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연애하고 싶고 이런 마음보다는 처음에는 조금 일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특히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그냥 회사집 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인생 자체가 다 일인 것처럼 일에 몰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예술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뭔가 분야. 근데 그게 이제 식상에 대한 직업.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사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체능이 관련된 예술이라든지 디자인 아니면 뭐 음악 또 아니면 운동선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열중을 해서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가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호감을 느끼는 상대는 아니고 그냥 같이 일을 한다거나 뭔가 작업을 같이 했는데 그 안에서 뭔가 좀 서로 코드가 맞게 되는 부분이 생기고 서로 좀 장난치고 하는 그런 유머 코드가 맞아지면서 관계가 굉장히 신뢰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단단하게 이어가게 되는 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약간 시큰둥해서 누군가가 들어와도 나는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대요. 지금 여러분이 그러면 왜 그럼 시큰둥 하느냐. 약간 일에 너무 몰두를 하다 보면 사실 사람이 좀 너무 에너지 소모가 크면 연애세포가 깨어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흐름이다. 어쨌든 오래 만나게 되시는 분은 좀 새롭게 시작하는 인연이기 때문에 관계가 막 심각하게 이어지는 상황 말고요. 좀 재미있고 호기심 가고 이런 거 좀 해볼까?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게 좀 좋지 않을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호기심을 많이 자극하는 사실 신축년에 계수일간 남성분들이든 여성분들이든 모두가 다 조금씩은 애로사항을 다 겪은 해거든요. 왜냐면 평간운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내 삶에 진짜 올해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 하시다가 이제 이민년 딱 들어오면서 수생목의 흐름으로 가니까 약간 물꼬가 터지는 모습이라서 답답함이 좀 풀리기 때문에 여기저기 호감이 가고 호기심이 생기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이성이 좀 꼬이는 그런 모습이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에 관심이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하시든 하시지 않든 네, 어떤 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탈 수 있는 네, 그런 흐름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분들 좀 봐볼게요. 계술간 여성분들은 일단은 여러분의 삶 자체에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렇게 살면 너무 좋겠다. 혹은 연애에 있어서 이런 연애하면 얼마나 좋을까? 뭔가 했었던 여러분이 생각하는 딱 그 방향성 있잖아요. 난 이런 연애 하고 싶어. 라는 그 방향성.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이 이게 진짜 가능하기는 한 연애일까?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을 만날 수는 있나? 여러분이 약간 퀘스천 마크가 좀 드는 상황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가와도 이 사람도 다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좀 믿음이 처음부터 딱 가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 마음 상태가 그렇대요. 연애를 안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좋은 사람이 있기는 하겠어? 이런 마음이 좀 강하게 들고 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생길까요?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나는 개수 여성분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남성분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굉장히 어찌보면 좀 불같은 사람이고 한번 가자 하면 이제 뭐 아니면 도같이 이렇게 좀 달려드는 그런 면도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화끈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리더십이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 같아 보이고요. 여러분이 약간 박력 있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여러분이 또 생각하시는 그 연애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약간 확신이 안 오는 단계에 놓여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솔직히 좀 고민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에 대한 상황은 이제 끝이 나게 되고 여러분도 사실 이 역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너무 깐깐하게 재고 따지기보다는 일단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진도를 이렇게 막 빨리 나가게 되고 누군가 이렇게 연애를 해서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께 소개시킨다든지 이런 진도는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이 누군가가 들어와도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진행을 시켜보려고 하는 마음 그렇게 먹으실 것 같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천천히 진행을 해 나가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마지막 한 장 더. 네. 그렇게 해서 신뢰가 쌓였을 때만 네. 사실 계속 2번이라고 하는 2라는 숫자를 달고 있는 카드가 계속 나왔어요. 아까 그 여사제도 그랬고 2번 검카드도 그랬고 사실 제가 계속 카드 셔플하면서 봤던 카드도 2번 펜타클 카드였거든요. 다 뭔가 좀 불안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그런 카드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확실히 이 사람을 믿고 뭔가 진행을 하기에는 너무 신뢰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게 되면 여러분도 그 사람과 함께 이게 지금 킹 완즈 카드고요. 기사 완즈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도에 어느 정도는 맞춰갈 수 있는 마음으로 발전을 하게 되겠다. 네, 이 정도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남성분도 여성분도 모두 이성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자, 개수일간 분들, 네, 이번에는 이제 연애운이 아니고요. 전체 운에 대해서 네, 개수일간 분들을 위한 카드 보겠습니다. Hold the course, staying focused. 지금 이 카드를 보면은 중심을 잘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약간의 구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만 안 흔들리면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카드에서 뭔가를 집중해서 보려면 내가 앞길을 해서 가려면 내 인생을 흔들리지 않고 잘 가려면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카드예요. 그리고 뭔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놓이게 되면 천천히 침착하게 흘러가라. 뭔가 그냥 얼렁뚱땅해서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좀 조심조심 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네, 그런 것에 대한 메시지고요.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네, 연애하시게 되는 오늘 흐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콜십에 대한 카드도 그랬고요. 지금 방금 나온 카드도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딱 흘러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카드예요. 카드 그림만 봐도 좀 사랑스럽지 않나요? 하트도 막 그려져 있고 물고기도 있고 굉장히 뭔가가 또 물에 대한 의미가 있는 카드예요. 네, 이제 이민년이기 때문에 임수에 대해 그럼 바다에 대한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남성분들 그리고 여성분들 모두 연애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연애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연애를 하시는 흐름으로 가실 것 같고요. 개수일관 분들을 위한 운의 흐름 알아봤습니다. 신축년에 비해서는 체감상으로 느끼실 때는 굉장히 즐겁고 재밌으실 거예요. 몸 컨디션도 좋아지실 거고, 근데 약간 겁재가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겁재가 상관을 달고 들어와서 싱글이신 분들, 미혼이신 분들은 이성이 잘 꼬이실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기혼이신 분들은 조금 잡음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커플 싸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준비하시고 대비하시면서 싸울 일이 생기면 이게 지금 그때 말했던 상관의 흉신적인 작용인가 보다 이렇게 알아차리시고 그 상황 모면하시면 또 잘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고요. 다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사랑에 대한 시작, 그리고 어떤 인생의 변화 같은 일들, 그리고 이런 그 가족 간의 어떤 돈독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좋고 나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고 또 좋은 건 가져오시고 하시면서 이민년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